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부진했던 주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초 정말 무슨 이 큰 기업이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면서 이래도 되나, 앞으로 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모았던 현대차인데, 이 1월 초 이후로 약 4개월 동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둘 다 받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좀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좀 자주 다뤘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 슈퍼직장인 우리 채널 다들 아시죠? 현대차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조회수가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안 나와요. 이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주가가 적당히 빠졌어야죠. 굉장히 이제 어렵게 그 주가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가가 현대차가 왜 상승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주 단순하게는 테마성으로 애플카 이슈를 업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20만 원을 돌파한 게 연말이었거든요. 연초였죠. 연말에도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19만 9천 원에서 무너졌다가 1월 첫날, 1월 4일에 20만 원을 압도적으로 돌파하고 4일 동안 하나, 둘, 3일 동안 조정 단봉을 만들고 그때 또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이제 10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게 너무나도 익숙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럼 20만 원대가 언제였나 하고 보니까 이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또 이제 그때 당시 뭐 차화정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강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3만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27만원까지 몇 년에 걸쳐서 급등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반등까지. 이게 한 13년도까지 강세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년 동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뭐 한 10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뭐 최근 5년 뭐 한 7년 이렇게 시작하셨던 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현대차는 그냥 떨어지는 종목, 현대차는 횡보하는 종목, 이렇게만 이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워낙 사이클이 크지 않습니까? 예, 상승도 그냥 하루 이틀 상승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씩 상승을 해버리고 하락도 뭐 1, 2주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끈하게 7년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08년도와 지금의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죠. 바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고 그로 인한 부양책으로 푸른 그런 이제 좀 상황이다. 이런 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양적 완화 이런 게 우리 인류 역사상 없었던 엄청난 규모가 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3, 4년 동안 상승했었던 이 상승세와는 다르게 단 몇 개월, 심지어 몇 주, 며칠 만에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하게 급등을 해버리니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과 매물대는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고스란히 지금 조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폭제가 된 거는 애플카의 어떤 그런 재료 소멸이 커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애플카와 전기차에 대해서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현대차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등등 현대차 그룹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조정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한 3, 4개월, 한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애플카의 그림자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때가 묻어 있으면은 사실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은 애플카와 관련 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요 구간을 애플카 상승기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요 구간이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플카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차트를 연결하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애플카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와 다름이 없다. 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거 가상으로 그려본다라면은 뭐 여기 이제 없다라고 하고 뭐 여기까지 이제 애플카 이슈 호재 그리고 호재 소멸 호재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거는 그냥 기대감 자체가 소멸했습니다. 없었던 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안 돌아가고 지지를 받았잖아요. 딱 귀신처럼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 차트라는 게. 이게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회원님들. 맹신해서도 안 되는데 무시해서도 안 돼요. 상승하던 고점까지만 딱 귀신처럼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로 인한 이것은 없어졌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차트가 주가가. 그러면 이렇게 좀 차트가 흘러갔다.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없다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가리고 싶은데 이거 가릴 수가 없네. 예, 이렇게 제가 수동으로 그렸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애플카 이슈를 떼놓고 보면은 추세가 나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반도체입니다. 자동차가 과거에 어떤 그런 내수주 소비재 뭐 이런 걸로 경기 민감주 아니면 이런 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미래 성장주로 엮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입니다. 그냥 과거 우리 100년 동안의 내연기관차는 이제 앞으로 서서히 없어질 거고 앞으로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전기차로 확대가 되고 결국은 언젠가로는 전기차,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로 다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업 자체가 과거 우리 10년 전, 15년 전 스마트폰이 피처폰에서 바뀌는 그때의 그런 어떤 파급력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혹은 그거 더 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라면은 현재 이제 이 자동차라는 게 과거와는 다르게 미래 성장 산업이 되고 단순하게 완성차 제조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모빌리티 산업으로서 굉장히 기술이 집약된 그런 사업이 되고 유망하다. 그냥 지금 현대차가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크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압도적인 1위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예. 현대차 해외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슬라와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 그리고 전기차를 제조하고 완성해서 판매를 하는 완성차 기업들의 어떤 그런 집합 그룹으로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망한 그런 업종이다. 그 와중에 현재 단지 주가가 이렇게 좀 다시 박스권에 갇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가 굉장히 두꺼운 저항대입니다. 우선은 요 가벼운 저항대 24만원부터 돌파하고 25만원을 이제 한 상반기 정도에 돌파했을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고 이게 뭐 오늘 내일 언제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게 또 이제 대형주의 매력이죠. 안 갈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안 가다가 가면은 뭐 2, 3일이면 갑니다. 이거 뭐 한 3년 기다리신 분들 이렇게 현대차 상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형주는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면서 하기보다는 어떤 수급도 봐야 하고 흐름 그리고 지금 성장주 반도체 이런 기술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뭐 은행, 정유, 철강 이쪽으로 건설 옮겼다가 여기서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양쪽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서서히 수급이 다시 성장주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우리나라는 성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술주 성장주 이런 반도체, 자동차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서 성장주가 올라야 우리나라 지수도 오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포스코 주가 급등하고 HMM의 주가 급등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화학주들 뭐 효성, 두산 그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코오롱. 근데 이런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즐겨서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사실 지수 대비 좀 체감이 안 좋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훈풍이 돌면서 어떤 수급적인 순환매 관점에서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하루빨리 현대차 24만원 돌파하는지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선은 여전히 21만원은 정말 타이트하게 잡은 대응선이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앞에 숫자 20만원 사실 단기적으로는 깨도 상관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만원, 21만원 잡고 20만원 말고 19만 9천원 잡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선 잡고 보겠습니다. 상방으로는 24, 25만원 돌파 후 전고점까지 가는지 이게 하반기 되면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 이게 가장 큰 악재잖아요. 우리 좀 이제 좀 원활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 느긋한 흐름을 좀 보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응선 잡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까지는 보자라고 제가 6일 전에 올려드렸네요. 2주 전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함께 우리 현대차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긋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에 단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